안녕하세요. 제주올레길 초급편에 이어 중급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올레길 총정리 영상은 29개의 모든 코스를 초급, 중급, 고급, 서몰레 총 4편으로 구분하여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초급편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초급편부터 먼저 보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중급은 초급에 이어 제주올레길에 좀 더 도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코스로 제주 본섬 올레 중 9개 코스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천 순위대로 소개드릴 예정이며 추천 코스에는 특별히 추천 표시를 하였습니다. 올레길 전 코스를 완주하고자 하시는 분은 영상 순서대로 걸어보시길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추천 코스 위주로 영상을 참고하시어 코스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코스별 비교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제주올레길 총정리 중급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급은 이렇게 9개 코스를 선정하였습니다. 7코스, 8코스, 18코스, 12코스를 특히 추천드립니다.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추천순위고요. 따라서 앞에 소개해드리는 코스일수록 추천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 코스별 안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추천 코스는 7코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월평 올레입니다. 서귀포시 올레센터에서 월평까지 가는 17.6km의 중거리 코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코스를 추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바다를 따라가는 코스로 아름다운 구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범섬, 문섬, 새섬, 섭섬 등 서귀포 바다의 섬들도 만나볼 수 있는 힐링 코스입니다. 시작부터 싱그러운 70리 시공원과 오르민 산매봉을 지나고 나면 돈배낭길이라고 하는 바다 산책로가 나오는데요. 데크를 따라 바다를 끼고 걸으며 탁 트인 너른 바위도 만끽하고 15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생긴 20m 높이의 외돌개도 볼 수 있습니다. 법한 포구를 지나 범섬을 바라보며 걷는 해안로도 일품이고요. 두머니불부터 서간도까지는 바다 바위 위를 걸어가는 험한 길인데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강정항부터 월평까지 원래 바다를 끼고 걷던 길이 지금은 마을길로 우회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구간은 조금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외하면 심심할 틈이 없는 코스이니 아름다운 7코스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코스는 8코스 월평 대평 올레입니다. 19.6km의 장거리 코스이지만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제주 남쪽 바다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걷기에도 좋습니다. 주로 바다를 따라 걷지만 오름과 공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중문 관광단지를 비롯하여 여행하는 기분을 낼 수 있는 장소들을 많이 지납니다. 이국적인 느낌의 약천사에서는 아시아 최대의 대웅전을 한번 둘러보시면 좋고요. 3-40m 높이의 폭 1km로 한국 최대 규모인 대포주상절리는 표를 끊어야 하지만 꼭 보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베린네오름에서는 맑은 모양 화구와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코스 중간쯤에 있는 카페 오션은 중문 색달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쉬어가기에 좋은 저의 최애 오션뷰 카페입니다. 예래 생태공원은 봄이면 유채꽃과 벚꽃이 만개하는 곳이고요. 후반부에 이어지는 예래 해안로도 소소한 매력이 있는 바닷길입니다. 도착점인 대평포구에서는 병풍같이 서있는 박수기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스에는 카페 오션 외에도 마녀의 언덕, 휴일로, 루시아 같은 오션뷰 카페들이 많이 있으니 힘들면 중간에 쉬어가세요. 장거리지만 이국적인 매력의 8코스 도전해보세요. 세 번째 추천 코스는 18코스 김만덕 기념관 조천 올레입니다. 이 코스는 추천 코스로 많이 거론되지 않지만 추천 코스로 소개드립니다. 주로 바다를 끼고 걸으며 오름, 어촌마을, 검은모래 해변과 바다의 절경을 볼 수 있고 이름 있는 명소들을 많이 지나가는데요. 제주에 사시는 분들께는 낯익은 곳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김만덕 기념관에서 시작하여 시민들도 많이 오르는 2개의 오름을 지나는데요. 사라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바다 일몰은 제주 10대 경관 중 하나로 꼽히고요. 별도봉을 끼고 산책로를 걸을 때는 왼쪽으로 제주항, 오른쪽으로는 푸른 오름이 어우러지는 상상밖의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검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삼양 해수욕장도 지나고요. 검은 바위와 억새가 어우러진 12코지, 바다로 튀어나온 지형이 닭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닭모루,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대섬, 유배온 사람들이 한양의 소식을 기다렸다는 연북정과 조천 진성 등 많은 명소들을 지나갑니다. 해안을 따라 쌓아놓은 환해 장성들과 별도 연대도 만날 수 있고요. 사라진 고늘동 마을터와 신촌 4.3 성터 등 4.3 관련한 흔적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편하지만 18.9km의 장거리 코스입니다. 체력 안배를 잘 하셔서 18코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천 코스는 12코스 무릉 용수 올레입니다. 17.5km의 중거리 코스이고 절반은 중산간, 절반은 해안 코스입니다. 대정읍과 한경면에 걸쳐 농남봉, 수월봉, 당산봉을 지나고 차기도를 바라보며 바닷길을 걷습니다.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후반 3분의 1 정도 구간에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 트레일 코스인 수월봉과 엉알해안 산책로, 마지막 당산봉과 생애기전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수월봉은 정상에서는 차기도와 바다의 풍경을 볼 수 있고 바다 쪽으로 나오면 화산 세설층의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지질학적으로도 세계적인 가치가 있지만 독특한 풍광도 아름답습니다. 수월봉부터 바다를 끼고 걷는 엉알해안 산책로가 자군의 포구까지 이어지고요. 코스의 피날레인 생이기정은 겨울철새의 낙원이기도 하지만 마치 내가 새가 된 것처럼 아름다운 바다의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무릉리에서 신도리까지 이어지는 전반부는 좀 심심하지만 후반부의 매력이 다 보상을 해줍니다. 완주가 목적이 아니라면 신도포구부터 시작하는 후반부 8km 정도로 걸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레길 중구편 다섯 번째로 안내드릴 코스는 17코스 광령 김만덕 기념관 올레입니다. 18.9km의 장거리 코스인데요. 초반에는 무수천을 따라 긴 산책로를 걸어 바다로 나오게 되고요. 외도포구부터 도두봉을 지나 용두암까지 이어지는 긴 바닷길이 이 코스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에는 제주시 원도심으로 들어가면서 코스가 끝납니다. 바다로 나오기 전 외도 월대의 소박한 낭만도 좋고요. 바닷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들을 지나는데요. 희고 붉은 말등대가 랜드마크인 이호태우 해수욕장, 바다뷰와 공항뷰도 볼 수 있고 포토존인 키세스존도 있는 도두봉, 무지개해안도로, 용머리처럼 생긴 용두암과 용이 살던 연못이라는 용년을 지납니다. 원도심으로 들어가면 조선시대 제주의 최고 행정 관청이었던 관덕정과 제주목관와 칠성로 쇼핑거리를 지나 드라마로도 알려진 거상 김만덕을 기리는 김만덕 기념관에서 마무리됩니다. 초반부 바다 전까지는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요. 바닷길 이후로는 심심할 틈이 없는 구간입니다. 공항을 끼고 있어서 코스 내내 비행기들도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바이러닉 에스프레소, 진정성 종점, 나모나모 등 유명한 오션뷰 카페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스는 이 코스 광치기 원평 올레입니다. 15.8km로 중급 중에서는 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초반에 해안을 조금 걷다가 이후는 오름과 중산간 구간인데요. 일칠봉을 배경으로 오조리의 둑방길과 식산봉, 철새 노래지를 걷는 이 초반의 바닷길이 매력적입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독특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코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코스만의 매력입니다. 1코스의 도착점이자 2코스의 시작점인 광치기 해변의 절경도 놓치지 마시고요. 대수산봉에서는 시흥리부터 섭지코지까지의 제주 동부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제주의 전설이 서려있는 혼인지는 스토리만큼이나 풍경도 예쁜 곳입니다. 대수산봉 이후 혼인지까지는 중산간 밭길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초반의 매력에 비하면 후반부는 지구력이 좀 필요합니다.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면 마지막을 생략하고 대수산봉까지 걷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일곱 번째 코스는 16코스 고내 광령 올레입니다. 15.8km의 중거리 코스로 고내 포구에서 시작하여 바닷길을 3분의 1 정도 걷다가 나머지 중산간 길로 들어갑니다. 이 코스는 초반에 애월 해안로가 좋은데요.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은 길이지만 걷기 편하도록 흙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 바위길, 오솔길 등 다양한 길들이 이어져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구엄리 돌염전을 지나 내륙으로 들어가면 오르민 수산봉과 400년 전 씹어진 곰솔이 있는 수산 저수지 등 중산간 구간이 이어지는데 대체로 평범하고 정비가 잘 안 된 길도 있습니다. 이 코스의 또 다른 포인트는 삼별초 역사가 서려있는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인데요. 내성과 외성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외성의 면적은 24만 평에 달하고 제주에 현존하는 유일한 토성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중산간 구간보다는 바닷길이 좀 더 좋습니다. 애월 해안로와 항파두리를 보고 싶다면 이 코스 도전해보세요. 여덟 번째 코스는 7-1 코스 서귀포 버스터미널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올레입니다. 서귀포 시내에서 출발하고 끝나지만 중산간 길을 걷는 15.7km의 중거리 코스입니다. 이 코스의 핵심은 서귀포시 신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오름인 고근산인데요. 아름다운 숲길을 오르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고요. 서귀포 바다와 시가지, 한라산이 보이는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억새 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길도 좋습니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후반에 있는 한온인데요. 한온은 동양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로 백록담보다 훨씬 큰 분화구가 지표 아래로 꺼져 있는 특이한 지형인데 제주에서는 드물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분화구 속의 논길을 따라 걷는 느낌이 색다릅니다. 그 외에 비가 올 때만 물이 떨어지는 엉또폭포, 천지연폭포 상류에 만들어진 걸매생태공원을 지납니다. 중산간길을 걸으며 숲힐링을 하고 감귤밭 뷰도 볼 수 있는 신라실 코스에 도전해보세요. 마지막 9번째 코스는 13코스 용수 저지올레입니다. 16.2km의 중거리 코스로 용수포구에서 시작하지만 바로 마을길로 들어서 내륙을 걷는 중산간 코스입니다. 중간에 만나는 낙천리 9곳 마을은 낙천의자 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마을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1,000개의 의자로 조성한 특이한 의자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에 오르게 되는 저지오름은 2007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숲길이 아름다운 오름입니다. 정상에서는 제주 서쪽 바다와 분화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용수 저수지와 여러 숲길이 간간히 등장하지만 주로 긴 포장로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재미있는 코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의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급 마지막 코스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올레길 중급편 9개 코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스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스 순서는 추천 순위입니다. 길이와 소요시간 난이도입니다. 올레패스 앱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13km대까지는 단거리, 14, 17km대까지는 중거리, 18km대 이상은 장거리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코스의 구간을 대략적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오렌지색은 중산간 마을, 파란색은 해안, 녹색은 오름 또는 곶자왈 구간입니다. 각 코스가 지나가는 주요 명소들입니다. 각 코스에 대한 한 줄 평입니다. 추천 순위는 가제풀에서 주관적으로 선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에 의해 코스가 종종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주 올레트레일 홈페이지와 올레패스 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각 코스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가제풀 채널의 코스별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제주 올레길 고급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